바로 타이밍인데 지금 리플 ETF를 승인해버리면 분명히 미국 투자자들이 리플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게 될 거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리플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겠죠. 그런데 SEC는 아직 그 정도까지 명시적 인정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승인 거절은 못하겠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미루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승인이 지연되는 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이슈가 아닌 이상 사실 모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특히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비트코인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나머지 코인들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한 XRP ETF의 승인 결정을 6월 17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쉽게 가지면 좋을 텐데 리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걸림돌이 너무 많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태클을 거는 이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 XRP ETF 승인이 길면 올해 4분기까지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건지 답답하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배경은 먼저 SEC의 근본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SEC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계속해서 싸워왔었고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SEC 입장에서 리플은 여전히 합법적인 자산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ETF를 승인해준다면 결국 SEC 스스로가 이건 안전한 투자 자산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SEC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리플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주면 다른 코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코인들이 우리도 ETF 해달라고 몰려들 겁니다. 따라서 SEC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 같아요. 즉 ETF 승인은 리플을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이 될 수 있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ETF 승인해줬는데 왜 리플은 안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명확하게 분류가 됐고 기관들이 직접 매수할 수 있는 인프라, 수탁, 거래소, 유동성 이 모든 게 준비된 자산입니다. 하지만 아직 리플은 정치적, 법적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죠. 거래량 또한 특정 거래소에 집중돼 있고 미국 내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이고 SEC 쪽에서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ETF 승인이 미뤄지는 배경을 조금 더 전략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바로 타이밍인데 지금 리플 ETF를 승인해버리면 분명히 미국 투자자들이 리플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게 될 거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리플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겠죠. 그런데 SEC는 아직 그 정도까지 명시적 인정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승인 거절은 못하겠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미루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권 교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SEC 내부 인사나 규제 방향성이 정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승인하면 정권이 바뀌자마자 왜 그렇게 빨리 승인했냐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승인하면 기회를 놓쳤다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거고 언제 승인을 해야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승인해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소송 이슈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리플의 글로벌 사용성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SEC도 계속해서 승인 연기만 하고 있지 거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승인이 지연되는 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이슈가 아닌 이상 사실 모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특히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비트코인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나머지 코인들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 채널 상방 돌파를 해주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4월 초에 비트코인 시황 영상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그 위로 저항 구간 두 군데를 잡아드렸는데 현재 둘 다 돌파해주고 94K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막상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3년 말에는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이 16%가 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데 지금은 3% 내린 13%만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공급 압박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없다는 거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대형 투자 회사들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실물로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ETF는 실제로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상품이라 그만큼 실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게다가 재밌는 건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도 요즘엔 잘 안 팔고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분석 데이터를 보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장기 홀드의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겠죠. 이게 현재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 구조적 배경 중 하나입니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 공급 구조를 이유로 들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을 보고서를 통해 직접 언급하는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인 거겠죠. 비트코인 시총도 최근 기준으로 보면 약 1872조 달러로 8위였던 실버는 넘어섰고 이제는 구글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조금만 더 오르면 구글도 넘고 아마존도 넘어서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실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건 시장의 판단을 바꾸고 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겠죠. 리플도 가상화폐 시총순위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곧 스테이블코인 1등인 테더를 따라잡기 위해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테더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코인이죠. 또 가상화폐 시장의 달러라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테더를 리플이 시가총액으로 따라잡고 있다는 건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가진 프로젝트 중에서 리플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총이 높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더리움이 DF 생태계를 대표한다면 리플은 글로벌 성금 결제라는 실사용에 가장 가까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리플은 미국 말고도 중동, 동남아, 유럽권 은행과의 협력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즉 소송 이슈로 미국 내에선 제약이 있지만 그 사이에 전 세계 금융 인프라와 손을 잡으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차트도 최근 시가총액이 상승한 것처럼 가격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환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계단식 상승을 해주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하나씩 소화해주고 있는 그림인데 위로 현재 매물대가 많다 보니 쉽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상승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더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빨강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 선을 건드렸을 때 강한 탄력으로 가격이 위로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최대한 지켜주면서 상승해주는 게 그림이 예쁠 것 같고 매니의 빨간색을 뚫었을 땐 상승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여기를 지켜주지 못했을 땐 이전에 차트 분석해드렸었던 삼각수렴 상단까지는 단기간 열어놓고 봐야 하고 이 구간마저 뚫릴 경우에는 그 아래 단기 하락 추세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손절을 해버리고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손익비가 좋으실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받아주는 추세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 그 한 칸 아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고 여기가 뚫릴 경우에는 아래 2달러와 1.9달러 부근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 ETF 이슈부터 시작해서 현재 비트코인 흐름 그리고 리플의 시가총액과 차트 분석까지 전체 시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뉴스 하나, 차트 하나에 너무 흔들리기보단 이 시장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리플처럼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은 너무 늦기 전에 미리미리 흐름을 이해해두는 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회를 잡는 방법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시황과 흐름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